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없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쪽지나 Q&A 등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지속히 계속 물어보셔서 어찌할 수 없이 오늘 시간을 가져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확실하게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뭐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조금이나마 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유진기업이과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제이컨텐트리입니다. 일단 유진기업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결국에 이제 유진기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그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의 도로 현대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를 했죠. 근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긴 한데 이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이제 결실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2분기 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 거기에 기술적 반등, 그런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도로와 현대화 관련된 이슈로 단기적인 흐름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가치금 연결돼서 상승을 한 게 아니냐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그 부분을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 쪽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다고 하면 역시 선물 쪽과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매수를 단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뭐 들리는 루머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다시 이제 북한 뭐 어느 부분에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증축 이야기가 또 장중에 돌면서 그런 루머적인 부분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들을 하락시켰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이 글로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엔 글로벌적인 무역 전쟁,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북한의 제재 관련된 부분을 해소를 하거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폼페이오 관련 장관이 북한에 이제 다시 출입을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이 결론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은 남북 경협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유진기업 보시면요. 뭐 유진기업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시멘트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도로와 현대와 관련된 부분에 시멘트와 아스콘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5%나 장중 7%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오늘 뭐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이 일단 7,000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일단 7,000원을 이탈을 시켰다. 그래서 6,700원까지 갔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7,000원 정도 시점에서는 일단 좀 잘라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반등으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 보고 있고, 하지만 이 8,000원, 9,000원, 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손해실을 많이 보신 상황이시라 일단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한 7,500원 이상까지 지켜보는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 동사에 대한 뭐 실적도 작년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할 거지만, 결론적으로 이 북한 관련된 이슈가 아직 완전하게 깨진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넘어갔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뭐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J콘텐트인데요. J콘텐트리 먼저 차트를 보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1617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상증자가 일단은 뭐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앞으로 투자를 계속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공격적인 뭐 드라마 투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흐름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컨텐츠를 결론적으로 예전에 그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리밍 업체들도 결국에는 코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컨텐츠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1617억 유상증자를 하긴 했는데, 유상증자가 잘 아시다시피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주주들을 먼저 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일단 주주 배정 관련돼서 이 배정률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100%가 못다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권주라고 하는 거죠. 이 실권주를 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공모보다는 조금 더 뭐 주주가 얼마만큼 떠왔는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유상증자 자체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증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결국에 증자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자는 중앙홀딩스와 홍석현 회장으로부터 한 537억 정도 자금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모자금을 통해서 아마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도, 컨텐츠 제작사도 아마 인수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엔 드라마 제작이나 컨텐츠 제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약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한 8%까지도 하락을 했지만 이내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대로 낙폭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지금 시점이 거의 단기적인 바닥권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뭐 7,000원대 하신 분들은 그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라. 6,500원 깨지는 시점 전까지는 보유를 하셔라.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박스권으로 봤을 때 7,300원 정도 선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이탈이 되면 6,000원 초반대나 5,000원 후반대까지, 그리고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7,500원에서 다시 8,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얘기해드렸고요. 시장 어렵습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합니다. 그럴수록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신다고 하면 지금 시장 무조건 대꾸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있죠.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보수적으로 봐라 계속 해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